2018년 7월 태우는 오성그룹 자회사 오성이노베이션에 입사했습니다. IT 기술 회사지만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자원했습니다. 제가 오성이노베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놀랐습니다. 하버드 나온 사람이 왜 거길 그냥 본사에서 시작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거길 재건하고 싶습니다. 태우가 오성이노베이션 첫 출근하는 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하버드 출신이래. 왜 여기 왔대? 회장님 친척 아닐까? 태우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3개월간 회사 분석과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1. 구식 경영 방식. 2. 불필요한 중간 관리자. 3.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4. 고객 니즈 파악 실패. 태우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구조 조정과 신제품 개발입니다. 하지만 돈이 제가 투자자를 구해오겠습니다. 태우는 맥킨지 시절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개월 후 300억 투자 유치 성공했습니다. 태우는 22세에 오성이노베이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임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해 태우는 회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50% 감축하였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별도로 신제품 개발팀을 신설하였고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반발했습니다. 저 애송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3개월 후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매출 200% 증가, 영업이익 120% 증가. 직원들은 태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태우는 기회를 받습니다. 재택근무 솔루션을 만들자. 오성이노베이션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오밋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줌의 한국판이었죠. 6개월 만에 사용자 500만 명. 회사 가치는 3배 상승되었습니다. 태우는 23세에 오성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오성이노베이션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성그룹 내 탑3 기업이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태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누구야? 하버드 출신이래. 나이가 몇이야? 24살. 24살에 1조 기업 사장? 회장 차민수도 태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부장. 네, 회장님. 태우, 어떻게 지내나? 오성이노베이션 대표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민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회장님, 한번 만나보시는 게. 아니, 저 아이가 원하지 않아. 나는 만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2024년 6월 오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차기 후계자 선정이었습니다. 회장 차민수는 64세. 슬슬 승계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후보는 3명이었습니다. 장남인 차태민은 경영에 무관심했으며 차남인 차태환은 무리한 투자로 적자를 내고 있었고 차태영은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적임자가 없습니다. 태환 상무도 능력이. 차라리 외부 영입을 고려해보는 게. 그때 차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성이노베이션 차태우 사장.
이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차태우, 24살인데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차민수가 이사진들에게 서류를 돌렸습니다. 보시죠. 하버드 수석 졸업, 맥킨지 인턴, 오성이노베이션 2년 만에 흑자 전환, 매출 1조 달성, 나이는 어려도 능력은 검증됐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는 차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네, 나의 네 번째 자녀입니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회를 마친 그날 저녁 차민수는 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차태우 대표, 저녁 식사 같이 할까? 누구십니까? 오성그룹 회장 차민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시간 좀 내어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고급 한정식 식당, 차민수와 태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9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잘 지냈나? 네. 하버드 수석 졸업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야, 차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차태우 대표? 네. 미안하다.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해서, 너와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태우는 말없이 술잔을 당겼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비겁했다. 내가 잘못했다. 태우는 차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응? 24년 동안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건가요? 차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회장님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태우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태우야, 기다려. 차민수가 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나 정말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줘. 기회요? 태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9년 동안 원룸에서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어요. 하버드 다닐 때도 주말마다 설거지했어요. 그때 회장님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어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차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습니다. 전 이제 24살이고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당신 없이도. 태우는 차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차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4년 11월, 차민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긴급으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후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사진들이 긴장했습니다. 차태우 사장을 오성그룹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0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차태우가 제 네 번째 아들임을 세상에 공개하고 정식으로 오성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평창동 저택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사모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식모 자식을 후계자로. 그는 내 아들이요. 아들, 24년 동안 인정도 안 하시더니 그게 내 잘못이었소. 우리 태민이는 그렇다 쳐요. 태환이는 어떡하고요. 태환이도 부회장 자리를 주겠소. 공동 경영해보라고. 싫어요. 절대 안 돼요. 혜진이 차민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이러면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오. 차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시오. 하지만 태우는 내 아들로 인정할 것이오.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모 혜진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기자들에게 제보했습니다. 차민수 회장의 혼외자식 스캔들. 기사가 터졌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24년 전 식모와의 사이에서 아들, 숨겨진 아들, 하버드 수석 졸업 후 오성이노베이션 대표,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 마침내 드러나다. 주가가 15%나 폭락했습니다. 차민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하지만 차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회장님, 내 아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소. 2024년 12월 20일 오성그룹 본사 40층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플래시가 빛났습니다. 차민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명품 수트를 입은 24세 청년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당당한 눈빛, 차민수를 꼭 닮은 청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청년은 차태우, 제 네 번째 자녀입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생모가 누구입니까? 왜 24년간 숨기셨습니까? 차민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생모는 제 집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24년 전 제 실수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그 아이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의 눈치를 보며 모른 척 방관했습니다. 그 아이와 엄마는 제 집 뒤편 작은 방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맞으면서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비겁함을 씻고자 합니다. 차태우는 제 아들입니다. 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오성이노베이션을 재건했고 24세에 매출 1조 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차태우를 오성그룹의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장남을 제치고요? 네. 능력으로 검증됐습니다. 부인은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그리고 차민수는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태우야. 태우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미안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다. 늦었지만 받아주겠니? 회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우는 한참을 차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응.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차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4년 동안의 아픔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맞았던 것도, 제가 굶었던 것도, 추위에 떨었던 것도 모두 기억합니다. 하지만 태우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성그룹을 사랑합니다. 제 핏줄이 흐르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후계자 자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 아들로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경영자로서. 차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차태우 대표님, 생모가 단순한 식모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태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단순한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는 학창시절 전교 수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고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식모가 되신 건가요? 네.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임신하면서 그 꿈도 포기하셨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15년간 식모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모든 것을. 어머니의 뛰어난 지능이 그대로 제게 전해졌습니다. 태우는 회장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은 미선. 태우가 사들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우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8년 전 엄마의 꿈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못 가셨죠.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모두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더하지 못한 어머니의 한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식모였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런 어머니입니다. 제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건 모두 어머니의 유전자 덕분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스포츠 일간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차 대표님, 뉴욕 매츠 스카우터가 직접 한국까지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14살 때 시속 153km 강속구를 던지는 걸 야구부 감독님이 보셨고 그분이 친구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뉴욕 매츠 스카우터가 직접 왔다고요? 네. 마이클 존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고등학교 전액 장학금과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를 제안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집안 어른들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태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식모 자식이 TV에 나와서 유명해지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견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14살에 메이저리그 기회를 포기해야 했던 심정이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는 꿈, 엄마에게 9억을 안겨드리는 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선택하신 건가요? 네, 운동은 못하게 하니까 공부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가서 더 큰 성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메이저리그에 갔다면 어땠을까? 연봉 수백억을 받으면서 엄마를 일찍 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태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5성그룹 후계자, 하버드 졸업. 이것도 멋진 성공이니까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6월 5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거대한 동판이 걸렸습니다. 김미선 장학재단. 태우가 만든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 못 가는 학생 지원, 고등학교 성적 우수자 우선, 전액 장학금 지원과 생활비 지원. 개막식에 미선이 리본을 끊었습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공부는 잘하지만 가난해서 배움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100명씩 선발하여 대학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걸린 곳. 더 이상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장학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태우는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클 존슨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이클, 태우.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한국에 왜 왔어요? 너 보러. 저요? 응, 내가 재벌 후계자 됐다는 뉴스 봤어. 축하하러 왔지. 고맙습니다. 마이클이 야구공을 하나 꺼냈습니다. 한 번만 던져봐. 10년 만에 태우는 공을 받았습니다.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와인드업. 휘잉 마이너스. 퍽.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여전하네. 아직도 150킬로는 나오는데 몸이 기억하나 봐요. 태우. 네. 너 올바른 선택을 했어. 야구도 좋았겠지. 하지만 너는 더 큰 사람이 됐어. 사회의 리더이자 사업가로. 난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그리고 있잖아. 네. 내가 5성그룹 인수하면 야구팀 하나 만들어. 그럼 내가 스카우터 해줄게. 태우가 웃었습니다. 약속할게요. 태우와 미선은 옥상 정원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응? 엄마 꿈 이뤄드렸어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이룬 정도가 아니야. 엄마 꿈보다 훨씬 크게 이뤘어. 그럼 이제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엄마. 두 모자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28년 전, 태백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녀. 대학의 꿈을 품고, 하지만 식모가 되어야 했던 소녀. 그 소녀의 아들이 이제 이 도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난이 포기의 핑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어머니의 꿈은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차태우는 증명했습니다. 출발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메이저리그 기회를 잃어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식모의 아들로 태어나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꿈이 좌절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